2천억대 규모로 추산됐던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이 가져올 영향들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이번 소송이 9년 동안 이어진 소송이었다면서요?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네, 오늘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광주지방고등법원은 이제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2013년 이들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 임금에 이제 해당하는데 사측이 상여금을 빼고 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소송을 좀 제기했었습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에게 노동자들이 청구한 금액의 70%가량인 2,7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이 소송은 1심에서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이에 따른 결과가 오늘 나온 겁니다. 네. 70%니까 액수가 2천억 원대까지는 안 가겠네요.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재판 결과는요. 전현직 이제 5명 노동자들에 따른 결과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 근로자 3,500명이 이제 추가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들의 소송 가액이 2천억 원에 달하는 겁니다. 오늘 재판 결과는 이들 추가 소송에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대부분 오늘 재판과 비슷한 미지급 통상 임금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으로 결론난 금액은 직원들이 회사한 청구한 금액의 전체 액수의 70%에 해당을 하니 추가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좀 나온다면 사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총 금액은 1,4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1,400억 원. 금호타이어 측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금호타이어의 재무 상태나 영업 상황으로 볼 때는요, 좀 다소 좀 어려워 보입니다. 금호타이어가 2018년 중국 타이어 제조업체 더블스타에 매각이 됐는데요. 재무 상태는 좋지 않고 영업 부진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간 영업이익 흑자가 좀 예상되지만요, 올 상반기 기준 부채 비율이 328.4%에 달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854억 원에 좀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좀 빚은 많고 현금은 없는데 내년 말 1조 원 상당의 대규모 부채 만기가 또 도래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 측은 최소 1,400억 원을 배상하게 될 경우 유독성 좀 악화로 인한 디폴트에 좀 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의 좀 안팎에서는요, 금호타이어가 최악의 경우에는 워크아웃 내지는 법정 관리에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금호타이어 측은 좀 오늘 재판에 대해서 재상고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기업 한 곳에 그것도 이제 직원 5명에 대한 판결이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우리 산업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슈라고요? 네, 오늘 재판의 핵심이 됐던 정기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논쟁은 특히 제조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쟁점 이슈입니다. 네,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요, 제조업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하는 시급 자체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규모 제조업에서는 상여금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회사가 지급하는 법정 수당 금액이 확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오늘 금호타이어가 재판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중공업 등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임금 소송을 좀 진행하고 있어서 이번에 재판 결과가 다른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산업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